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세금 계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세 사업자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일반 과세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 세금 계산서는 10%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 0%의 세율을 적용받는 영세율에 해당한 그런 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합니다. 교재 보시면 PPT 보시면 이제 앞에 전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부 직전 연도에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닌 아직 개인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가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전자인지 아니면 일반 세금 계산서인지 각각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괄호 열고 제가 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가 어떤 거냐면 전자로 발행을 한 거예요. 전자로 발행했다는 건 컴퓨터로 발행을 했다는 거고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로 메일 보내듯이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발행을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발행하면 내일 모레 이렇게 바로 수집이 가능해서 알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 전자가 없다면 종이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세금 계산서 종이를 사서 내가 발행을 해서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네가 갖고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는 게 종이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발행을 했냐, 그래서 전자로 해가지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금 계산서는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할 때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증빙 서류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영수증이고요. 세금 계산서에는 꼭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과 아니면 작성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공급하는 자는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매출에 대한 증빙, 자, 공급받는 자죠. 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는요, 이 매입에 관한 증빙으로 부가가치 있을 때 매입세 공제 요건에 따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PPT를 가져오면서 제가 빨간색 부분을 칠했는데,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의무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적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필요적 기재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빨간색 부분. 자, 이 왼쪽이 공급자예요. 매출하는 사람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공급받는 자입니다. 매입하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진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다 쳐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없으면 발행이 안 돼요.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에 상호와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 상호와 성명은 공급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할 때 당연히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좀 잘못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자를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호가 조금 달라졌거나 아니면 조금 틀리게 했다 해서 가산세 부분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은 그래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상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성명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라는 게 실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래쪽에 있는 비고 아래에 있는 월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작성한 날, 이 작성 일자와 공급가액 세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게 없으면 작성 일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고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자, 공급가액이 없어, 세액이 없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재화 공급한 것만 알고 금액 안 알려줄 거면 왜 세무서에 신고해요? 놀리려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래쪽에요, 월, 일 해서 품목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 개를 내가 매출을 했다면 품목 여러 개의 수량과 단가를 다 적으실 수 있어요. 이 공급가액의 합계과 이 세액의 합계가 위쪽에 꼭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앞에서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글로 확인해 보면요.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의 등록번호, 이 사업자 등록번호 얘기하는 거고 성명과 명칭, 사업자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할 때 뭐라고 등장하냐면 보통은 이제 작성 연월일 대신 공급 연월일. 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4번 꼭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에 임의적 기재사항,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좀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공급 연월일,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죠. 자, 성명, 명칭, 이게 공급하는 자에 들어가면 공급하는 자에 들어가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됐지만 공급받는 자한테는 이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분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세금계산서 보시고 그 빨간색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진짜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발급과 전송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자는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발급과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이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요 꼭 전송을 하셔야 돼요. 발급과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상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선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시면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발급 한 번만 누르시면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신다면 빌 365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신다면 발급과 전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을 누르고 전송을 또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급과 전송이 이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급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월 10일에 우리가 공급이 일어났다. 그럼 언제까지 발급을 하시면 되냐면 1월 10일에 있는 게, 자, 원칙은 1월 10일 날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요. 출장을 가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당장 인터넷이 안 돼 막 이러면 발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도 되냐면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만 발급을 하면 그래 이해해 줄게라고 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제도예요. 뭔가 지금 발급을 못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니까 2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전송은 2월 11일까지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급과 전송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발급은 일단 우리가 했어. 전송은 인터넷으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게 발급과 전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처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의무 발행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일부만 의무 발행인데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 발행이고 3억 원이 초과하지 않았다라면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실 건데요. 첫 번째가 미용실, 목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만약에 내가 미용을 하러 갔어. 머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자, 미용사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 없습니다. 자,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라고 나왔는데, 자, 간주임대료가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임대해요. 자, 그러면 뭐랑 뭐를 받냐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죠. 자, 그럼 월세는 당연히 월세 받고 우리가 부가세 받을 거니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한 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나라에서는 네가 보증금 받았어? 가지고 있잖아. 은행에 넣어. 그럼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내. 라는 제도가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럼 내가 아닌데? 나 보증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집 김치냉장고 같은 데 넣어놓을 건데? 라고 해요. 난 이자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원금 그대로인데? 그래도
어떻게 나라는 아니야. 너 그거 왜 그럼 집에 가지고 있어? 왜 금고에 넣어놔? 왜 김치냉장고에 넣어놔? 아니야, 그거 은행에 넣어. 그러면 그거 이자 받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긴 하지만 나라에서는 일정 이자율, 지금 현재는 1.6%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매해 바뀌어요. 1.8%일 때도 있었고 막 2%가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 매해 바뀌는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간주 임대료를 보고 부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럼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어도 발행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납부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임대인이 납부를 해요. 보증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납부를 하는 제도기 때문에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발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판기를 가서 커피 맛있겠다 1,200원을 주고 뽑아 먹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하고 싶어. 누구한테? 거기 막 버튼, 호출 버튼 누르세요 고장나면 이러면 막 호출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건데요. 제 사업자 번호는 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을 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자, 간주 공급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앞 글자 따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계 사폐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제약까지 4개인데요. 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자가 공급 중에서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쓰거나 내가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인데 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발행해요?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산서입니다. 앞에 붙었죠? 전자가 붙었어요.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기 때문에 자, 뭐가 없냐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가세가 없어요. 자, 세금계산서 차이점이 부가세가 없다라는 게 차이점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 같은 개념이고요.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표시가 됩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뭐가 없다? 부가세만 없다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자, 앞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거는 세법상의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은 세법상의 적격 증빙은 아닙니다. 부가세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자, 혹시나 면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당연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뭘 하냐?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 영수증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영수증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자, 매입세 공제가 보통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로 혹시 우리가 뭐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간이 영수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작성하는 영수증 있죠? 자, 보통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주면서 그냥 영수증 주세요 하면 이렇게 기다란 영수증을 주거든요. 여기에 뭐 8,000원 막 이렇게 해서 주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런 영수증이에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닌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크게 영수증으로 구분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요. 공급가액과 이 부가가치세가 구분돼서 표시된 것은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화를 공급을 해요. 재화를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여러분이 저한테 신용카드를 주면서 나 카드로 결제할게 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와 카드는 원래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중복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그냥 제가 카드로 받을 수 있겠죠, 대금을. 자, 그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단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이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외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지 않거나 그냥 총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혹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 있었어요? 자, 공급가액이 둘 다 중요했는, 사업자 번호였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했는데, 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둘 다 있어야 했어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 보통은 이 간이 영수증에는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런 영수증을 이제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얘기하고, 이 간이 영수증을 받는다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일반 영수증 증빙 처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1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두 개를 나눠서 입력하잖아요. 일반 전표에 입력되는 그런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자, 일반 과세자냐,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로 구분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라고 구분을 했었고, 과세에서 일반이냐 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르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중에는 그냥 우리가 과세랑 면세가 있다라고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간이과세자 얘만 좀 제외를 시켜봤어요. 좀 달라요. 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이제 이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영수증 다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발급할 수 없는 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10%나 0% 부과율을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할 수가 있느냐? 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세액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죠.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하게 해주는 건데, 간이과세자는 구분이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에요. 없는 구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신 우리가 계산서는 그래 발급을 해라. 어차피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건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오늘은 이제 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서는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가끔 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마 그 전 강의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짧았고요. 네, 오늘은 뭐 간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강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 강의 더 힘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